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참 어렵습니다. 미국 증시의 비트코인에 줄줄이 고강도 긴축 공포에 둘러싸이면서 낙폭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나스닥이 2% 빠지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최근 24시간 동안 9% 수준의 급락세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이게 이렇게 시장을 덮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위험자산 시장이 아주 강하게 추가로 한 방 먹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24시간 동안 무려 6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큰 낙폭이 이루어지면서 비트코인부터 주요 알트코인들까지 롱포지션 잡았던 것들이 죄다 청산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자산별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청산 규모가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자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우연인 것일까?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걸 놓고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블랙록의 본격 진입 소식 전해졌을 때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블랙록은 절대 자사 거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24,000달러에 사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아직 블랙록 진입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렇게 봐야 한다. 이런 말들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낙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황을 놓고 블랙록의 진입 신호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현기증 날 정도로 어질어질하긴 한데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8월까지는 축적의 단계다 이런 분석들 여전합니다. 특히 하반기 미드텀 랠리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9월 그 전까지는 축적 타이밍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개미가 타고 있어요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이 드라마 전반을 둘러싼 스토리도 재미있긴 하지만 이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꽤나 잘 설명해 낸다라는 점에서 이 투자자로서는 한 번쯤은 볼만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주식 스터디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구호가 등장하는데 투신자판 성투 투자는 신중하게 자신이 판단해서 성투합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구호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투신자판 성투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장중 21,000달러가 붕괴된 것은 깜놀할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21,000달러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0주 이동평균이 다시 붕괴된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29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좀 더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0% 수준의 턱걸이한 채로 올라서 있는 상황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의 주요 추세는 하락했지만 황소는 바닥을 형성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지난 며칠 동안 상승 채널 안에서 올라가고 있었다. 황소들이 채널 저항선 위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것은 단기 홀더들의 수익화를 자극했을 수 있는데 결국 가격이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현재 지지선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황소는 이동평균 위로 밀어 올리는 시도를 할 건데 20일 지수 이동평균인 23,265달러를 돌파 마감하면 저항선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 반면 채널 아래로 비트코인이 빠질 경우에는 강세 전망은 무효화되고 이후에 비트코인은 18,626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새 9% 수준의 폭락을 확인하면서 암호화폐 포지션 청산이 6억 달러 수준으로 이뤄졌습니다. 하필 옵션 만기가 예정된 날이었고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2억 2,400만 달러 규모, 또 이더리움이 2억 1,200만 달러 규모, 이더리움 클래식이 2,600만 달러 규모 등으로 청산이 줄줄이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롱포지션 청산이었고 거래소별로는 OKX에서의 청산이 전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아주 그냥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규모로 따지면 지난 6월 13일 23억 달러 대규모 청산 발생 이후에 최대 규모 수준입니다. 해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대규모 청산을 둘러싼 다소 음모론적인 성격의 멘트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비트코인의 급락은 블랙록의 진입 선언 이후에 일정 부분 예고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블랙록이 자사 고객들인 대형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제공하면서 비트코인을 24,000달러에 매수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을 폭락시켜서 개미 털기 진행할 것이고 이때 개미 물량 잘 소화해서 기관들이 받아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다소 짜증나게 어쨌든 2만 달러대까지의 폭락이 시원하게 발생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가 한마디 거들었는데 그는 블랙록이 당신의 비트코인을 노리고 다가오고 있다.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짧은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아니지만 상황적으로는 꽤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비트코인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홀딩이나 축적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강세론을 주장해왔던 분석가들은 다소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하반기 미드텀 랠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석가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계획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번 여름은 축적의 시간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8월 말까지 16,000달러에서 22,000달러까지 박스권 횡보가 벌어질 수 있고 이건 축적의 타이밍이다. 이후에 9월부터 본격적으로 미드텀 랠리가 시작될 것이고 연말에 4만 달러 수준 상승 바라볼 수 있다. 이후에 비트코인은 급락세를 보일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 강세론자인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생각하자 우리는 비트코인은 더 낮은 저점에서 더 높은 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이건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낙폭이 크긴 했어도 지금 상승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T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은 거대한 마크로 강세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단기적인 흐름에 당신의 감정을 맡기지 말아라. 이렇게 나름의 조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꽤 전폭적인 수준의 강세론자인데 이래저래 연말로 다가가면서 시장에 어떤 일들 펼쳐질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증시와 비트코인에 이렇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는 먼저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좀 더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상황을 보면 9월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57.5% 수준으로 0.75%포인트 인상이 42.5%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60% 이상이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그 사이에 이게 또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준의 지난달 회의록 공개 이후에 이렇게 시장을 흔든 것은 최근 들어서 그동안 비둘기 또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연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매파적 발언을 잇따라 밝힌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립적인 인사로 통상 분류되는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다. 물가 목표치 2%로 되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경로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침체를 각오한 긴축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둘기 중에서 더 비둘기적으로 평가받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침체를 초래하지 않고 물가를 낮출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올해 말에 3.9%, 내년 말 4.4% 이렇게 최종 금리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CME 페드워치가 예상하는 최종 금리 3.75%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더 전폭적인 수준이다 보니까 비둘기가 완전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현재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들로 인해서 긴축에 대한 불안감은 커졌고 그게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고 예상보다 큰 폭으로 시장을 흔들면서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대규모 청산이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을 크게 흔든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게 투자 시장이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도 며칠 차트 좀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어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낙폭이 더 큰 상황을 바라보고서 다소 힘이 좀 빠지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빠지면 좀 더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긴 한데 이런 장세에서 매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엄청 많이 부담스럽다. 그런 부분 함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투신자판 성투 투자는 신중하게 자신이 판단해서 이 드라마 속 구호이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장 상황이 어려워서 잠깐 머리 식히고 싶으신 분들은 이 드라마 한 번씩 보시고 이런저런 부분들 이 투자에 대한 초심 다잡아 보시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가장 현명한 판단 잘 내리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